조금은 특이했던 경우라고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조차 대부분의 예보가 틀리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0도 아니면 좀 특이하게 맞았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기상청의 일기예보 오보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소식이죠. 그런데 기상청이 그동안 얼마나 자주 오보를 내왔는지 오늘 그 정확한 통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까? 일단 기상청의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기상청 그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가 온 날, 네. 안 내린다고 해서 안 내린 날 합치면 90%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 비가 올 거예요라고 예고한 것 중에서요. 5193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통계입니다. 5년간 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게 5193회 예고했는데 그중에서 3228회 비가 왔습니다. 네. 예, 그죠? 정확하게 단자리까지 횟수가 나왔으니 기상청으로서는 뭐 꼼짝만 해요. 그럼 뭐 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년. 그다음 예보 없이 아무런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온 게 한 1808회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 합쳐봤더니 적중률이 90%는 고사하고 반도 안 됐다는 거죠. 46%밖에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상청의 그동안에서도 호언장담하고 실제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가 나왔으니 뭐 기상청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또 새로 띄운 위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소국장님? 2010년에 이른바 천리안 위성 1호를 이제 발사를 해서 네. 정확한 기상 관측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위성이 발사가 되면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 위성의 지구 전체의 어떤 위성을 관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있었는데 네. 이 한반도와 관련된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국지 예보 모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없었던 거예요, 정작. 예. 그러다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됐고 또 이제 슈퍼컴퓨터 사고 이런 거 도입하는 데 한 그동안에 560억 정도 이렇게 들었고 또 이 기상 예측 모델 이런 거 수치 개선하는 작업에도 뭐 5년간 한 1,100억 정도 네. 굉장히 많은 돈을 이래저래 썼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정확한 기상 예측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 네. 그렇게 별 도움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기상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2010년에 이 천리안 위성을 발사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좀 이렇게 기상 이변이 뭐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제 네.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렇군요. 지금 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멋진 위성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럼 저희가요, 재밌는 신문 기사를 한 가지 찾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딴 기상어보, 비난, 빗발, 일기예보청이 아니라 일기오보청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불규칙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 경우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았다. 상당히 오늘 나와도 괜찮을 듯한 그런 기사 제목인데요. 이 신문 기사가 2007년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10년 전입니다. 2027년에는 어떤 기사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게릴라스 호우가 내려서 예측이 쉽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기상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 초등학교 때 사회칙을 배우는 대로 뭐 6월 달엔 장마고 뭐 7월 달엔 뭐 무더위고 8월 달 태풍 이거 다 맞으면 이거대로 되면 기상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네. 어차피 불규칙적인 그런 게릴라 소호가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좀 예측 좀 해달라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확충하고 인력 보강하고 하는 건데 슈퍼컴퓨터도 그럼요. 사고 위성도 띄우고. 예, 그거 네. 그렇게 해준 건데 이거 이번엔 게릴라 소호만 해서 못했습니다. 무슨 뭐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자꾸 핑계와만 대모로 네. 되기 시작하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27년에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상 문제가 그냥 기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고 국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날씨가.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 네.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기상 예보가 틀리면 우리가 그렇죠. 어떤 뭐 행사하려고 했다가 비 온다고 하면 취소했는데 비 안 오고 날씨가 쨍쨍하다.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사를.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용이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틀린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볼 게 네.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인 비용의 문제 관점에서 좀 봐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기상 예보 부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말 조치나 특단의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좀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기상청이 이런 예보를 내놨습니다. 11월까지 상당히 올 가을 날씨가 평년보다 더울 것 같다. 그런 예보를 내놨는데요.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국민의 시각은요. 그렇죠. 뭐 하루 내일도 못 맞춰서 네. 뭐 3개월 하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일 날씨도 자주 틀리는 기상청이 11월까지 예측하고 있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 이 두 번째가 재밌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예측. 3위 기상청, 2위 종교인, 1위 정치인. 1, 2위도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그렇죠. 찍어도 50%인데 온다 안 온다니까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희들은 46%인데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어떤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이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상청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기예보 국민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상청을 희화화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정말 기상청이 앞으로 일기예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TV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하는 게 기상청 전문 그러니까 예보관들이 나와서 네. 내일 날씨는 어떻겠습니다, 저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사람이 거기 나오는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상청의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측정, 과학적인 측정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것을 분석, 해석하는 그 기상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기상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뉴스에 등장하는 기상청을 대표해서 내일의 날씨를 얘기해주는 그 예보관의 존재 이런 부분도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훈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전문적으로 리포트를 인터뷰에 응하고 네. 리포트를 해주는 것이 신뢰도를 좀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상청 꼭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서 일기예보 정확성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석호 부장과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